아폴로 10호입니다. 아폴로 10호는 11호를 위한 예행 연습을 다 한 거예요. 직전까지 갔다. 직전까지 갔다. 그래서 약간 이 이야기를 듣고 세 분의 자세와 표정을 보면은 허무주의에 빠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눈이 텅 비어 있어요. 어느 정도 공허함을 보여주고 있는 표정이다. 이때부터 표정들이 밝아요. 너무 밝다. 표정 너무 밝죠? 너무 밝아. 가만 보면은 표정 두 분 밝죠? 네. 한 분 안 밝죠? 왜냐? 저분만 못 내렸어. 그렇지. 이상하 씨 한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다음 미션들을 조금 이해하기 전에 아폴로 우주선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조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폴로 우주선은 기본적으로 저렇게 생겼습니다. 가운데에 깔때기처럼 생긴 게 사령선이고요. 예. 오른쪽에 있는 게 서비스 모듈. 우리가 필요한 산소라든지 연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서비스 모듈이라고 그러고, 왼쪽에 있는 게 바로 달 착륙선이죠. 착륙선이죠. 그래서 사령선에서 있는 통로를 이용해서 달 착륙선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달 착륙선이고, 그다음에 사령선이고, 오른쪽에 이제 서비스 모듈이라고 하는 이게 3단이에요. 3단이 저렇게 나가면서 사령선이 저렇게 나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게 엄청난 기술이거든요. 돌아서 다시 들어와요. 와. 다시 들어와서 저게 꽂죠? 도킹을 해서 저걸 빼냅니다. 와. 기가 막히죠. 저 달 착륙선을 잡고 있는 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장치예요. 그 장치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블락 2냐 블락 1이냐. 그래서 달 착륙선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이렇게 실험을 하는 거예요. 저 장면은 아폴로 13호라는 영화를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요. 어떻게 하는지. 저거를 꺼냅니다. 와, 저게 말도 안 되는 기술이에요. 저걸 50년 전에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대로 거꾸로 달에 갑니다. 이게 아폴로 11호에 실제 사용됐던 사령선이에요. 사령선은 저렇게 생겼고 안에는 저런 식으로 엄청나게 희가 많아요. 근데 저걸 어떻게 조정을 했는지 감이 안 와요, 저는. 요즘 그 스페이스X에서 만든 거 보셨어요? 지금은 뭐 거의 다 디스플레이. 다 디스플레이의 터치패드예요. 그래서 이제 세턴 5 로켓을 이용해서 첫 번째 사용한 미션이 왼쪽에 있는 아폴로 4호. 근데 오른쪽에 아폴로 5호인데 아폴로 4호는 진짜로 사령선을 싣고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사령선이 열차폐 막 있잖아요. 예. 그게 잘 작동하는지를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폴로 4호는 세턴 5를 이용해서 간 거고, 오른쪽은 블락 2라고 그래가지고 달 착륙선을 실험을 하기 위해서 지구 궤도로 올라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구 궤도로 올라가는데 굳이 세턴 5가 저 비싼 거를 쓸 필요가 없었던 거죠. 저거는 아폴로 6호예요. 세턴 5를 이용해서 처음으로 사령선, 기계선, 그다음에 달 탐사선을 한꺼번에 싣고 올라갑니다. 이 모든 거를 달 진입 궤도에 넣을 수 있는지를 실험을 했었어요. 저거는 이제 진짜로 제트기가 날아가면서 같이 찍은 거래요. 저 때까지는 무인이었죠? 저 때까지는 무인이었어요. 예. 저 아폴로 6호에서는 기억나세요? 세턴 1을 할 때 예. 일부러 네 번째 실험에서 100초 있다가 엔진이 꺼지게 만들었어요. 네네네. 이번에는 의도하진 않았는데 엔진 하나가 날아갔어요, 중앙 엔진이. 그런데 나머지 엔진이 똑같이 작동을 한 거지. 더 오랫동안. 이제 2단 엔진 중에서 2개가 이제 계획보다 일찍 꺼졌는데 그래도 다른 엔진에서 그 꺼진 양만큼 더 오래 추진을 한 거죠. 그래서 달 진입 궤도에 올려놓는 거는 실패를 했는데 이 시스템이 작동을 한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러기에 더 유인으로 사용하기에 적당하구나라는 거를 확인을 했었어요. 계획과 다른 결과가 어쨌거나 네.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큰 도움을 준다. 그렇죠. 즉 실패가 없습니다. 네. 오른쪽에는 아폴로 6호에 사용했던 사령선이 돌아왔을 때 모습이 예. 달에서 진입을 하면은 초속 11km로 진입을 한다고 해요. 총알의 한 11배보다 빠른 속도인데 진입을 할 때 아까 그 엔진이 꺼지면서 충분한 속도를 얻지 못해서 10km로 조금 못 미치게 들어오기는 했는데 그래도 6호에서는 의도치 않게 이런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구나까지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미션이었고요. 7호부터 패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폴로 7호는 유인이에요. 사령선이 실렸고 달 착륙선도 같이 싣고 갑니다. 그동안은 사령선에 사람이 타지 않았었거든. 근데 이제 첫 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궤도를 돌았어요. 그래서 10일 동안 머무릅니다. 지구 궤도를 돌면서 직접 달 착륙선과 도킹하는 실험, 그 도킹하는 실험도 모두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는데 7호가 나갈 때 발사 당시에는 기상이 너무 안 좋았대요. 그대로 발사했다가는 궤도가 어긋나서
떨어질 때 바다에 떨어져야 되잖아. 네네. 근데 땅에 떨어질 위험이 있었대. 와. 그런데 너무 이미 많이 지연이 된 상태였어. 아. 그래서 그 발사하는 책임자, 네. 그렇군요. 책임자가 그냥 고 했답니다. 와. 음. 사람이 타는 건데. 그래서 안에서 불평불만이 그렇게 많았다고 그래요, 3명이. 음. 다행히도 무사히 잘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7호 때 처음으로 아폴로 미션이 사람을 태우고 우주에 간 거였잖아요. 그래서 텔레비전 방송도 우주 공간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게 저 아폴로 7호였답니다. 지구 궤도를 돌면서 뭘 먹기도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 때 처음으로 뜨거운 걸 먹었대요. 아, 뜨거운 뜨거운 커피. 걸. 저 마크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지구 궤도를 돌고 있죠. 사령선이. 저 7호가 어떤 임무를 수행을 했는지 저 패치가 다 말해주고 있어요. 저궤도를 돈다라는 지구 저궤도를 돌면서 저 사령선을 시험을 했다. 이게 8호입니다. 8호는 어떨 것 같아요? 딱 저 패치를 보면은 지구에서 지구와 달을 한 바퀴 돌고 왔네요. 그렇죠. 아폴로 8호는 세턴 5를 이용해서 처음으로 인간이 지구 궤도를 벗어난 미션이에요. 달 주위를 10바퀴 돌고 돌아왔는데 저 때는 달 착륙선은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그냥 사령선하고 기계선만 갔다가 온 거죠. 인류가 최초로 지구가 뜨고 지는 모습을 본 게 이때가 처음입니다. 아폴로 8호가. 사실은 저 8호가 7호가 했던 거를 한 번 더 복습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아폴로가 이미 계획이 많이 지연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성과를 좀 내야 되는구나. 성과를 좀 내야 되는 거야. 아, 다 그렇죠. 똑같아. 맞아. 어쩔 수 없어. 사람 사는 게 성과 안 내면 안 돼. 그죠. 그렇죠. 6일 만에 갔다 와요. 가는데 3일, 돌고 오는데 3일. 일반적으로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경로를 탔죠. 이제 이게 돌아오는 또 저것도 전투기 안에서 찍었다 그래요. 옆에서 이제 조각들이 떨어지면서 들어오고 낭만이 있네요. 네. 그리고 아폴로 8호를 기념한 우표가 발행이 됐다고. 우표가 발행이 됐죠. 근데 우표의 사진이 인류가 처음으로 본 지구의 모습인 거죠. 와, 너무 예쁘다. 지구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지구 궤도만 돌면은 지구의 전체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달 정도까지 가야 지구가 저렇게 완벽한 지구의 모습을 볼 수가 그쵸. 있는 거죠. 저때 최초의 타이틀을 이제 슬슬 얻기 시작합니다. 아폴로 9호입니다. 착륙선을 싣고 우주에서 도킹 훈련을 했나 보다. 그쵸? 아. 정확합니다. 이번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도킹하는 거 있죠. 도는 거. 도킹 연습을 한 거예요. 그렇죠. 지구 저궤도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간 게 아폴로 10호입니다. 10호는 어때요? 달 보이죠? 네. 착륙선에 불을 뿜는 모습도 보이고 와. 달까지 갑니다. 이때 한번 내렸나요? 달 착륙선이 다 내리지는 않았어요. 갔다 왔는데 아폴로 11호가 우리가 달에 간 거를 알고 있잖아요. 아폴로 10호는 11호를 위한 예행 연습을 다 한 거예요. 달까지 싣고 가서 도킹을 해서 달 착륙선을 뽑아내서 달까지 가서 사람이 옮겨간 다음에 달 착륙선을 타고 달에 내리는 것까지 했었어요. 근데 완벽하게 착륙은 안 하고 내리다가 저 윗부분만 있죠. 윗부분만 네네. 타고 올라오죠. 내려가다가 다리가 없잖아요. 아,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오고 올라와. 다시 올라와서 다시 합체를 한 다음에 돌아옵니다. 직전까지 갔다. 직전까지 갔다. 연료도 충분하지 않았다 그러고 약간 느낌 보고 온 거죠. 네, 느낌 예. 보고 온 거죠. 약간 이것 좀 아쉽긴 하죠. 너무 아쉽죠. 예, 왜냐면은 일단은 그 연애를 한다 했을 때 처음으로 뽀뽀 훈련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입술까지 가, 눈을 감아. 그렇지. 근데 이렇게 하다가 숨결이 느껴질 때까지 가서 그럼 집에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는 거야. 왜냐? 임무가 거기까지예요. 왜냐면 제대로 뽀뽀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약간 이 이야기를 듣고 세 분의 자세와 표정을 보면은 허무주의에 빠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활짝 웃는 다른 우주 비행사들과 다르게 눈이 텅 비어 있어요. 어느 정도 공허함을 보여주고 있는 표정이다. 그래서 이제 아폴로 미션 10호의 미션은 이제 만화처럼 그린 건데 착륙할 사이트를 찾아요. 그래서 싣고 내려가죠. 사람이 이제 사령선으로 옮겨 탑니다. 달이 있는 데서 이제 분사가 나와요. 네네네. 속도를 줄여야지만 달로 떨어지니까 음. 떨어지다가 한 10km 정도 금방 상공해서 위에만 다시 또 올라갑니다. 숨결 다 왔는데 숨결 다 왔는데 퇴근. 그렇죠. 그래서 갑니다. 맨 오른쪽에 올라가서 다시 붙습니다. 사람이 옮겨 타고 다시 버립니다. 그래서 달로 떨어지지 않고 저거는 이제 날아가는 탈출 궤도로 이제 버려버리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저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올라와서 돌고 있는 거에 다시 랑데뷰를 한다는 게. 대단한 거죠. 지금은 그냥 우리가 말로 설명하는데 상상이 안 돼요, 아직도.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 다음 장 주시면요. 이때부터 표정들이 밝아요. 너무 밝다. 표정 너무 밝죠? 너무 밝아. 가만 보면은
표정 두 분 밝죠? 네. 한 분 안 밝죠? 왜냐? 저분만 못 내렸어. 그렇지. 가운데 있는 마이클 콜린스만 숨결만 맞고 집에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양쪽의 두 분은 어쨌거나 달에 갔다 왔다. 뽀뽀했네. 뽀뽀했죠. 뽀뽀했지. 특히나 제일 먼저 뽀뽀해본 이가 보이는 분. 네, 제일 네. 먼저 뽀뽀해본 닐 닐 암스트롱. 암스트롱. 이빨 보이죠? 네. 예. 그 다음에 버즈 올드린 흐뭇하죠? 흐뭇하죠. 일단 나는 했어. 어. 세 번째, 심각해. 놀이공원 또 큰 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거기가 주차가 대란이에요, 대란. 마이클 콜린스가 주차 대란이라 나도 놀고 싶은데 일단 버즈 올든이랑 닐 암스트롱 내려주고 계속 도는 거야. 주차를 못해? 주차를 못해. 할 데가 없어. 예, 그러니까 돌고 있으면은 암스트롱하고 올드린이 신나게 놀이기구 타고 나올 때 다시 태워서 집에 가는 거죠. 정확한 비유입니다. 예, 마이클 콜린스 아, 굉장히 슬퍼요. 야, 이 사진에 이런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에서 여기 안될과학에서만 가능한 해석일걸요?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아폴로 미션을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예. 저게 왜 독수리가 저기 있냐면 물론 독수리가 미국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달 착륙선 이름이 이글이었어요. 그리고 사령선 이름이 콜롬비아. 그렇기 때문에 독수리가 달에 내리는 모습, 올리브 가지를 들고 이글호가 착륙한다. 이거를 상징하는 게 야. 아폴로 11호죠. 닐 암스트롱이 달에 내리는 장면을 버즈 올드린이 찍은 거예요. 처음에 이제 국기를 가지고 내리는 모습이고 네. 오른쪽에 그 유명한 첫 번째 발자국. 근데 버즈 올드린보다 암스트롱이 올드린 많이 찍어줬죠. 이게 다 버즈예요. 다 버즈 올드린이에요. 다- 예. 암스트롱 사진이 없어. 이거 다 버즈 올드린이에요. 이게 근데 재밌는 거는 모든 버즈 올드린 사진을 사람들이 암스트롱인지 알겠어요. 예. 왜냐면 똑같이 생겼거든. 맞아. 제가 진짜 그 말을 하려고 이 사진들을 갖고 왔거든요. 네, 다 버즈 올드린. 이 사진 다 버즈 올드림이. 이거 깨끗하잖아요. 네. 나가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창문을 통해서 찍은 닐 암스트롱의 사진 뿌옇잖아요. 광고 나와도 이 사진 나오면서 최초의 달 착륙 닐 닐 암스트롱 암스트롱. 이렇게 나오니까 슬픕니다. 이제 달 착륙선을 버리는 장면이죠. 이건 누가 찍었다? 마이클 콜린스. 콜린스 형이 찍었죠. 콜린스 형이 찍었죠. 얘네 올라온다 이거 모습을 찍은 거예요. 올라오는 거를. 온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무사히 착륙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영웅이잖아요. 인류 최초로 달에 갔다 온 사람들이잖아요. 이 버스에서 3주 동안 갇힙니다. 격리가 됩니다. 달에 어떤 미생물에 감염이 되거나 어떤 거에 오염이 됐을지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가둡니다. 이 가두는 것 때문에 많은 SF 영화들이 탄생을 했죠. 그러니까 뭔가 그 고립된 데에서 뭔가 묻어와가지고 인류를 위협하는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막 공격하고 이런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분들 영웅이잖아요. 대통령이 친히 옵니다. 근데 저렇게 봐요. 아 귀여워. 왠지 귀여워. 이때는 마이클 콜린스도 화나다. 와. 일단 지구에 왔으니 이제- 격리되는 게 아폴로 11호, 그다음에 아폴로 12호, 아폴로 13호도 격리가 돼야 되는데 이제 못하죠. 위기에서 돌아왔으니까. 아폴로 14호까지 격리를 하고 네. 15, 16, 17이잖아요. 갔다 왔더니 별 이상 없네. 근데 괜찮은 걸 알았으니까. 그때부터는 예. 격리를 안 합니다. 15호부터는. 달에 갔다 오고 나서 12호, 14호, 15호, 16호, 17호 다 달에 갔다 왔습니다. 갔어요. 똑같은 사진 찍고 똑같은 미션 수행하고 똑같이 갔다 왔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아폴로 미션이 없어진 거예요. 17호를 예. 끝으로. 그래서 아폴로 12호도 갔다 오고 12호가 사실 제일 안타까워요. 12호가 사실 제일 불쌍해요. 어. 네, 앞뒤로 밀렸어. 아, 예, 그렇네요. 이게 진짜. 어떤 상황이냐면은 약간 그런 앞부분에 거죠. 인류 최초의 달 착륙, 뒷부분에 인류 최초로 생활한 아주 위대한 미션. 그렇죠. 12호 씨 언제 갔다 왔어? 세계 최고의 성공적인 실패가 있었어. 그러니까 뭐 기억도 못해. 그리고 13호 때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고 나니까 14호부터 약간 관심이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 월면차 있잖아, 월면차. 아 월면차. 월면차 11호, 12호, 13호, 14호까지는 안 갔어요. 예. 15호부터 월면차가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월면차가 있는 사진은 절대 11호 사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거 이게 정보가 모든 사진이 다 11호 때 찍은 줄 알아. 다 섞여 있어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제일 유명해서 그런가 보네요. 다 다른 데서 찍은 사진들이고 네. 뭐 요거는 16호에서 찍은 사진이고 뒤에 월면차 있죠? 네. 저기에 보면은 다른 공기가 없기 때문에 안 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역자로 박은 거예요. 위쪽에 보면은 대가 대가 있어요. 예. 그렇네요. 그리고 월면차 영어로 뭐죠? 문 로버. 그렇죠.
저희- 문 로버 안될과학 후드 호두.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 월면차를 어떻게 가져갔는지? 월면차를 어떻게 꺼내는지. 저렇게 착륙선 앞쪽에 달려 있어요. 아, 오, 보여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펴져. 뭐야. 야. 우와. 그래서 꺼내듯이 제가 나가서 하나하나 꺼내야 돼. 아. 그래서 다 펴야 돼. 다 펴가지고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귀엽다. 캠핑 그쵸? 텐트 피듯이. 그래서 저런 식으로 월면차를 가져갔다. 너무 유명한 세 분이죠. 진짜 아폴로 미션을 의도는 안 했으나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주신 세 분이죠. 되게 밝으시네요. 저분들 밝죠? 앞으로의 운명을 모르고 밝은 이유 가기 전에 찍었다. 가기 전에 찍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설명을 듣고 기회가 되시면 아폴로 13호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서 그 달 착륙선에 도킹하는 장면이랑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아폴로 미션이 다시 이해가 될 겁니다. 1970년 4월 11일 예. 미국 중부 표준시 아폴로 13호가 13시 13분에 발사를 합니다. 왜 이렇게 불길한? 거의 뭐 행운의 상징이네요. 발사를 했는데 처음부터 약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발사 후 2단계 엔진, 그러니까 중앙 엔진이 2분간 꺼집니다, 일찍. 아주 죽으라고 고상을 지내네. 그런데 얘네는 보상하는 그 시스템이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상 엔진이 작동이 정확하게 돼서 가는 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씩 있어요. 그렇죠. 가는 길에 궤도도 그렇고 그 속도도 그렇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갑니다. 할만하다. 13호 영화에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스위치를 켜기 시작합니다. 사령선에 이제 공급을 하고 하는데 그 순간 산소 탱크, 아까 그 기계선에 보면은 산소 탱크가 두 개가 달려 있는데 산소 탱크 하나가 뻥 터집니다. 근데 안 보이잖아요. 왜냐면 뒤에 달려 있고 창문은 앞에 모르지 있으니까 뭐. 펑 하고 터지면서 막 흔들리는데 이게 그 당시에 인터뷰나 이런 거를 보면은 운석이나 작은 미소 유성체가 충돌을 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보이죠? 게이지 산소 기압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게. 그래서 산소 탱크가 날아갔구나라는 거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로 가냐? 기계선이에요. 그래서 저 부분이 저렇게 터져서 산소 폭발로 인해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우주 딱 봐도 공간에서. 상태가 굉장히 안 좋죠. 딱 봐도 예. 저 상태로는 달에 착륙은 할 수 없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지구로 돌아오는 것도 힘들어 보여요. 저 상태로. 그러니까요. 저게 언제냐면은 달에 가다가 아래쪽에 투더문이라고 있죠. 네. 예. 달 착륙선 꺼내서 네. 가고 있다가 터진 거예요. 어우. 저 빨간색에서. 그럼 저 때부터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렇죠. 돌아올 거냐 아니면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달까지 갔다가 올 거냐. 추진력이 약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도 스윙 바이를 해야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 일단 돌아와야 살릴 거 아니냐. 그죠. 갔다가 돌아오는 내내 어디서 머무냐면 달 착륙선 안에 머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달 착륙선은 애초에 몇 명이 들어가게 돼 있죠? 2명. 그렇죠. 최대 2명. 그러니까 산소 양이나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그 양이 세명치가 아니에요. 이산화탄소 필터가 안 되는 거지. 이산화탄소를 내뿜는데 그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점점 숨이 차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산화탄소 필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령선에 이산화탄소 필터를 가지고 와서 꽂으면 될 것 같은데 네. 달 착륙선하고 사령선은 네모하고 동그라미인 거야. 또 모듈이 호환이 안 모듈이 돼. 달려. 맞네. 호환이 안 돼. 음. 그래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호환되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안 되니까 그거를 또 즉석에서 밑에서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냅니다. 설마 덕테이프? 덕테이프랑 이런 거를 해가지고 만들어냅니다. 그래가지고 꾸역꾸역 오죠. 추위에 발발 떨고 배고픔에 목마르고. 그래서 와서 마지막에 이렇게 무사히 도착을 얼마나 합니다. 행복할까. 아폴로 13호의 마지막 장면이 되게 감동이거든요.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아무튼 아폴로 13호 마지막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뽀뽀하러 가고 있었어요. 근데 뽀뽀에 한이 맺히더라고. 아 요런 뽀뽀 싫어하세요? 해봤어야 좋은지 싫은지 안다고. 데이터가 없어서 공감이 안 된다. 그러면은 여태까지 달에 가본 사람은 몇 명일까요? 지구가 뜨는 거를 본 사람. 착륙이 아닌. 자, 8호 갔죠? 9호는 안 갔어요. 9호는 달 착륙선을 지구 궤도에서 돌아요. 10호 갔다 왔죠? 11호, 12호, 13, 13도 14. 돌았으니까. 그러니까 15, 16, 17. 27. 27. 27명인데 이 중에 3명이 중복이 있다 중복. 그쵸. 3명이 중복이에요. 어. 그래서 24명입니다.
달에 착륙한 사람은 몇 명일까요? 24명. 아니다, 참 12명. 11, 12, 14, 15, 16, 17이니까 각각 둘씩 내렸으니까 12명 맞죠? 네, 12명이에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본 게 24명밖에 안 되고 지금 인류가 이렇게 80억 인구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달에 가본 사람은 12명입니다. 이제 곧 또 갈 겁니다. 2025년 그렇죠. 이때쯤이면 또 갈 건데 분명히 이런 사람 나온다. 아르테미스 미션으로 착륙하잖아요. 와, 닐 암스트롱. 대박. 오늘의 마지막 사진입니다. 예, 라이트 이거는 라이트 형제. 형제. 그렇죠. 라이트 형제가 하늘에 뜨고 싶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 비행기를 만든 게 1903년이에요. 라이트 형제 2명 아닙니까? 누군가 잡아줬겠지. 한 분은 누구시죠? 닐 암스트롱. 아니, 너무 웃겨. 잠깐만요. 왜? 오른쪽은 라이트 형제, 왼쪽은 레프트 형제. 라이트 형제, 레프트 형제. 인류가 하늘을 날기 시작한 게 1903년도고 그로부터 60년 후에 달에 갑니다. 인류는. 그로부터 60년 후에 또 이제 달에 가려고 합니다. 인류가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는지를 이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마지막 인류가 마지막으로 달에 가고 그만큼의 시간이 지금 흘렀어요. 다시 한번 달에 갑니다. 그래도 달에 가는 건 여전히 어려워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폴로 미션이 사실 아무런 과학적 목적은 없었어요. 단지 소련을 이기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갔던 게 가장 큰 정치적 목적이 가장 큰 이유긴 그쵸. 하지만서도 달의 깃발 꽂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이룰 수 있던 최대의 업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달에 관심을 갖고 달에 가려고 하는 이때 그때의 노력과 그때의 성과들을 한번 돌아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아폴로 미션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또 아르테미스 미션도 한번 또 할 때 됐죠? 조만간 할 거고 예. 아르테미스 미션과 다누리를 한번 묶어서 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좋습니다. 네, 다누리도 곧 달에 도착을 네. 하니까요. 인사 시간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